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날 찾아뵙습니다.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뵙는 것이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시기에 어디 마땅히 기댈 곳도 없는 이 시기에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도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그 파기환송을 맡은 법원이 무기한 연기를 했죠. 원래대로 했으면 18일 날 했어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했으면 18일도 아니구나 참. 15일 날이죠 원래는. 따지자면 5월 15일 날. 5월 15일 날 하기로 했다가 싹 눈치 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월 18일로 연기했다가 또 연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날짜를 정하지도 않고 그냥 무기한 연기한 겁니다. 무기한. 참 분통 터질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된 건 대통령이 된 거고 재판을 하기로 한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직 기침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선 벌써 감기 걸려버려서 그냥 자기네가 서로 그냥 먼저 누워버린 겁니다. 그냥. 이건 뭐 단순하게 그냥 법적인 판단으로 우리만 볼 게 아니에요. 뭐 헌법 84조를 뭐 어떻게 바라보고 안 바라보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사법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길이길이 교과서에 써야 되는 윤리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에 이거 써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기억을 해서 대한민국의 치욕의 사법의 치욕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고 후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결정을 두고 법 위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다면 법 위에 판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사 주제에 판사 나부랭이 주제에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죠. 권위가 없어졌다는 건 뭐냐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권력의 시녀가 됐다는 거죠. 시녀가.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한다는 겁니다. 헌법 제84조 그리고 또 이거를 왜곡돼서 해석한 사법부,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하도 이 보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84조라는 이 법 조항이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죠.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대통령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대통령 전에 있었고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을 중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이라는 게 꼼꼼하게 해놓지 않아가지고 자기네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정도는 지켜야 되는데 정도도 안 지키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여서 자기네들 이로운 대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민주화 운동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기 경기도지사 때 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경기도지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직무와 무관한 사안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재판이 진행이 돼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고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5일로 해결했다가 뭐가 겁이 나가지고 연기 6월 18일로 연기했다가 또 다시 무기한 연기한다는 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건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뭐 언제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무기한 연기한 거예요. 무기한. 결국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이겁니까? 이 죄를 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왜 6월 18일 날 한다고 했습니까? 그때 그냥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어야지. 이런 판단을 내린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 잘난 척하는 이 판사예요, 판사.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죄를 그 사람들이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죄를 이 사람들이 판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판사의 자격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정한 거죠. 자기가 판사가 아니라고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거는 국민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더군다나 이 죄 지은 국민들 있죠? 죄 지은 범죄자들. 이 얘기 해야 돼요. 내는 판사로 인정 못한다. 너가 하나님이야? 재판장에서 이거 범죄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왜 내 것도 무기한 연기해줘?
사법부 독립?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사법부 독립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부 독립이. 그냥 이 권력의 카르텔입니다. 권력의 카르텔.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그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저런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네 갈 길 가려는 거죠. 자기가 말해놓은 것도 지금 부정하고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6월 18일 날 한다고 했다가 자기가 지금 스스로 안 지키는 겁니다. 자존심도 없는 판사예요, 이 판사는. 그러니까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그냥 다 버려버린 겁니다. 다 팽개쳐 버린 거예요. 참.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여준 거는 이 독립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의 고립입니다. 고립. 그리고 이 정의로부터의 탈주입니다. 탈주범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정의를 납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재판 기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편을 보호하겠다. 내 편 보호하겠다. 그런 그 사법부 내에 그런 그 연대 그 의식을, 그런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위를 방패 삼아서 지금 이 중대한 사안으로 대통령이 직이 날아갈 이럴 만한 이 범죄가 그런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결정을 어떤 국민이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를 가진 이 피고인들도 이거 사법부에 대해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나를 판결을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판사야 그러면 판사? 그럼 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이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는 무슨 개뿔 얼어 죽을 판사야. 네가 잘했다는 거는 공부 좀 잘했다는 거밖에 없어. 네가 왜 내 죄를 네가 판결을 해? 네가 뭔데? 너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죄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는 뻔해.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죄를 짓고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연기해. 아씨,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기해. 이래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이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거예요. 단초가 되는 거예요, 단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단초가 이런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시발점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기로 했던 법을 서로 약속해놓은 거를 자기는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도 안 지키는데 내가 왜 지켜야 돼? 이거 어떻게 바로잡았겠습니까?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왜곡된 판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판단하겠다고? 우리의 죄를 판결하겠다고? 네가 뭔데 판결을 해? 니네들이 뭔데 내 죄를 판결을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국민들은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법은 판사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 우리 모두의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왜곡하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국민의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 목소리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 위에 상식적인 이 생각을 가진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이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뭐가 지켜지겠습니까? 우리 음주운전하고 그냥 그거 음주운전 그거 저기 그거 안 불고 걸렸을 때 네가 뭔데 내 음주운전을 판결을 해? 내가 술을 먹든가 말든가 네가 판결할 네가 근거가 뭐야? 그러면 법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법? 그럼 니네는 이렇게 법 지켰어? 물건 훔치고 네가 뭔데 내가 물건 저걸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네가 왜 판단을 해? 이렇게 스스로 대한민국의 법을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려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온몸으로 서서 막아내겠다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뭐 한동훈 대표 혼자 얘기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안은. 나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야 돼요. 서로. 이 부당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법 제도를 이게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공정함을 잃은 판사는 징계를 해야 되고, 근데 또 우리가 징계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피의자,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편에 서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헌법에 맞춰서 헌법에 맞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도록, 그런 판사들이 남아있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는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엉뚱한 데 정신 팔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거를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공범이에요. 그냥 이 민주주의를 망쳐가는 공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생각하고 있는 이 헌법의 가치, 이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에 국가는 흔들리는 겁니다. 단지 이게 무슨 오늘 고등법원의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그거 선거 중단시키고 그런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그 법치주의의 심장에 이 칼을 꽂은 겁니다. 이 판사는. 이거는 진짜 역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진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판사가 법 위에 있고 헌법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탁하고 그래서 이게 정당화되고 그건 나라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 깡패 집단이고 카르텔입니다, 여러분. 자기 편에는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다 이걸 그냥 봐주는 거예요. 이건 독재 국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있는 쪽은 다 봐주고 자기네 아닌 쪽은 다 엄하게 죄를 묻고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개 같은 경우가 있는 개 같은 경우가 허용되는 개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는 진짜 이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 외쳐야 되는 겁니다. 헌법 위에 사법부 없다. 정의 위에 판결 없다. 여러분 진짜 이거 침묵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분노해야 되고 서리빨 같은 국민의 명령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침묵은요. 침묵은 긍정이에요. 긍정. 동조예요. 동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침묵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거는 같은 그 공범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공범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무슨 그때 이 극우 유튜버들 이럴 때 지금 너네 지금 했던 거 한번 역할을 좀 제대로 해봐. 그때 그 탄핵 반대 그런 거 외치던 그런 힘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거 갖고 한번 외쳐보라고.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 분연히 일어서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절대 침묵하면 안 되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런 이 나라가 이 망해가는 이런 이 단초 이 시발점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여러분께서도 절대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더욱더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이 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듣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니까짓 게 무슨 판사냐고. 이렇게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자기 그 판사가 됐다는 그 자부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배신한 이 판사에게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